최근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50년간 보관해온 유경수 여사의 특별 활동비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던 시절, 청와대에는 매달 20만 원의 특별 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봉급의 몇 배에 달하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도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었던 그녀는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누군가는 값비싼 의상이나 호화로운 생활비를 짐작하며 이 장부를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봉인이 해제된 기록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부에는 개인적인 사용처 대신 낯선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서대문 김씨의 백혈병 치료비 2만 원, 나주 정량의 학비 18,000원.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절박한 사연이었고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개인 용돈까지 보태가며 가난한 이웃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와대 영부인으로서 받는 공식 활동비마저 아꼈으며 한 푼 두 푼 모아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원금을 전달할 때 한 가지 특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헌돈으로 바꿔서 줄 것. 새 돈을 주면 받는 이가 동정받는다는 느낌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마치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인 양 배려한 것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받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전한 그녀의 마음. 심지어 그녀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 새 지폐를 낡은 지폐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원들이 의아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에게 옷감을 선물할 때조차 장부에 옷값 7,000원이라 명확히 기록했던 그녀의 검소함.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국가 예산의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철두철미한 절제와 타인을 향한 배려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1925년 충북 옥천에서 시작됩니다. 대지주 육종관의 셋째 딸로 태어난 유경수. 방만 99칸에 달하는 대저택, 그곳에서 전화기와 자동차를 누리던 부유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저택 안에는 감정적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처 외에도 여러 명의 첩을 거느렸고 유경수는 본처의 딸로서 그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 일찍이 인간의 슬픔과 상처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대학 진학의 꿈은 여자가 공부하며 건방져진다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곧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가 왜 콩나물죽 먹는 가난한 군인의 아내를 선택했을까요? 그녀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 속 피난길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육군 소령 박정희. 매서운 눈빛에 과묵한 성격. 모두가 그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유경수는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루 종일 전투 지휘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마루에 털썩 앉아 군화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지친 어깨, 묵묵히 앞만 보던 그 뒷모습. 그 순간 그녀는 알아봤습니다. 냉정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나라를 위해 자신을 태우는 한 남자의 외로운 헌신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가난한 군인에게 시집가면 평생 고생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믿습니다. 결혼 후 시작된 노량진 새빵살이. 비가 오면 방 안까지 물이 차올라 비옷을 바닥에 깔고 잠을 자던 날들. 99칸 대저택의 따뜻한 온돌방은 이제 먼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인의 아내는 일해야 한다며 웃으며 남편의 청렴함을 지켜냈습니다. 가난해도 떳떳한 삶.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에게 역사의 파고가 들이닥쳤습니다. 1961년 5.16을 거쳐 마침내 1963년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영부인이 된 유경수.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청와대는 화려한 권좌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이 모여드는 낮은 곳이었습니다. 영부인이 된 그녀는 스스로를 청와대 내의 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십 통의 민원 편지를 직접 읽고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죠. 그녀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일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존심 강한 한 대학생이 도움을 거절하자 몰래 고향 선배를 찾아내 선배 명의의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했습니다. 장부 구석엔 학생의 자존심 고려라는 그녀만의 애틋한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도 향했습니다. 1971년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된 아이들을 위해 유경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을 넘어 어린이 회관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과 우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 같다던 그녀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의 맨손을 거리낌 없이 맞잡았습니다.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병을 두려워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울려 펴진 총성. 범인 문세강이 단상을 향해 돌진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녀는 피하지 않고 의연히 정면을 주시했습니다. 결국 한 발의 탄환이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고 대한민국은 가장 따뜻했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서울 도심은 검은 리본을 단 시민들로 가득 찼고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장엔 수십만 명의 조문객이 몰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 고아, 미혼모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오열했습니다. 소록도에서 온 한 환자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이었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가 떠난 청와대는 차가운 권력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심의 완충지대는 그렇게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뒤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았습니다. 문세강은 정말 단독범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총성이 정말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품격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부인 옷값은 영원이었지만 가난한 이웃의 학비와 치료비에는 아낌이 없었던 낡은 장부의 기록. 여러분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부인의 품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를 직접 겪으셨거나 기억하시는 유경수 여사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기록해야 할 현대사의 진실을 위해 밤낮 없이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이 격동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